대리 부르면 되지. 시간 지나면 이제 알코올 농도는 떨어지니까 뭐 그런 거로 괜찮지 않을까?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? 왜냐하면 음주 단속에 한번 걸렸다는 건 걸리지 않은 그 배경에 숱한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. 저는 좀 연예인분들이 오히려 가하게 처벌받는 게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위험한데 댓글이. 네,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든든의 이창원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든든 이지선 변호사입니다. 법무법인 든든 이영준 변호사입니다. 법무법인 든든 황준선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시죠. 저는 사석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너나 나처럼 뭐 이렇게 순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일은 별로 없는데 근데 음주운전으로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.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서도 쉽게 많이들 접하게 되고 또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지인 상담 중에 상위권에 항상 있는 게 음주운전이니까. 좀 이상한 시간에 연락이 온다 그러면은 촉이 올 때가 있는데 음주운전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.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주변 애들 많이 이제 음주 사고를 치시는 것 같은데 안 해야 된다는 인식들은 다 있으시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죠. 아무래도 일단 술을 먹기 전에는 안 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있는데 가장 많은 거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? 아직 내가 멀쩡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짧은 거리를 가다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. 제일 많이 걸리는 게 1차에서 2차 가다가 제 생각에는 술자리에는 무조건 차를 안 가져가야 돼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판사님들이 음주운전 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다. 왜 술 마시러 가면서 차를 가져가냐.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는 거죠. 애초에 약속이 있으면 아예 안 가져가는 게 맞는데 대리 부르면 되지. 시간 지나면 이제 알코올 농도는 떨어지니까 뭐 그런 거로 괜찮지 않을까. 이런 좀 인식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음주 단속에 한번 걸렸다는 건 걸리지 않은 그 배경에 숱한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. 10번 해보다가 몇 번 걸리는 거지.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경각심이 좀 낮은 것?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. 일반인이건 연예인이건 워낙 인터넷 매체 같은 데서 많이 접하니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무의식 중에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닌가. 이게 연예인이랑 일반인이랑 처벌 차이가 있나요? 저는 좀 연예인분들이 오히려 가하게 처벌받는 게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위험한데 댓글이. 처벌이 과하진 않지 않을까요? 처벌을 과할 가능성도 있는 게 판사가 얘가 연예인인 걸 알면 사회적으로 약간 경종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형을 세게 할 수도 있어요. 형이 셌다는 뉴스가 나면 사람들이 좀 뭐 음주운전을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. 단순 음주운전은 좀 많이 반복되는 범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법원에 처벌 규정이 좀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.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윤창호법 그 도입된 이후로 처벌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진 측면도 있거든요. 예전에는 유명 연예인들 중에 막 5회, 6회 이렇게 막 음주 처벌 사례가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. 근데 예전에는 처벌이 경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처벌이 돼도 뭐 실형까지는 살지 않고 이랬었는데 윤창호법이 도입되면서 두 번째 음주로도 강하게 처벌이 되고 있거든요. 지금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음주운전 자체가 훨씬 처벌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 범죄가 맞습니다. 뭐 양형에 있어서의 뭐 재판부, 판사가 고려하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나요, 이지선 변호사님? 일반인이 뉴스로 접하거나 이렇게 접했을 때 제일 알기 어려운 게 이제 전과 이력이죠. 전과에 따라 사실 음주는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. 재범이나 산범이 되면 아주 강해지는 그런 추세예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법이나 최근 법령들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고 그 연예인 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처벌 수위에 대해서 댓글 달리는 거 보면 경하다 뭐 이런 거를 재판부나 법원에서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계속 좀 중해지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술에 관련된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음주운전 얘기는 아니지만 주취 감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시죠. 과거에는 만취 상태에서 어떠한 범행을 저지르면 심신미약을 적용을 많이 해줬잖아요.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있었던 이제 조두순 사건의 경우에도 심신미약 주장이 좀 받아들여져서 감경이 이루어졌다고 해요. 근데 요즘은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, 분위기가? 심신미약 주취감형 사실상 사문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변호하시면서 적용받아 보신 적 한 번도 없어요? 이제 주장조차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, 개정 논의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좀
받아들여져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에 저희 공부할 때는 심신미약 이분이 필요적 감경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되면 반드시 감경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판사님이 재량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감경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. 비교법적으로는 오히려 주치 가중인 경우도 있다고. 아 그래요? 술 마시면 더 정신 차려야지 왜 사고를 치냐. 아 그래요? 네. 그리고 실제 사건들에서 보면 주폭이라고 저희끼리 얘기하는데 폭행이 여러 번 거듭되는 분들의 경우 술 마시면 난동 부리는 습관이 있으신 분 뭐 이런 경우도 많아서 난동 부리는 주사 있으면 마시지 말아야지. 어떻게 보면 예정이 돼 있는데 그 길을 가신다는 거잖아요. 범죄 저지르신 분이 변명하기 좋은 소재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술 마셔서 내가 맨정신에 그랬겠냐 뭐 이 정도의 내용인 거지 감형 사유로 주장되기에는 요새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우리 사회가 좀 이제 술에 대해서 꽤 관대한 문화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 이제 엄격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네, 오늘은 음주운전 그리고 술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이지선 변호사님이 한 줄로 좀 요약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거 걱정하실 게 아니고 음주하고 사고 내면은 큰일 나신다.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음주운전은 예방이 최선입니다. 술자리가 있으면 차를 안 들고 가셔야 돼요. 반드시 대중교통으로 술자리 가시기 바랍니다.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. 네, 든든한 친구들이었고요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든바. 든바.